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제가 네. 지난주 짤짤이 봤어. 아, 나 그 얘기 때문에 말도 못 걸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지? 보셨죠? 봤어. 찔리지.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도 찔리죠. 제가 눈도 안 마주치잖아요. 뭐 내가 무슨 뭐 특정 장르만 출연하는 일본 배우 같다고? 제가 한 거 아니고요. 그 애들 둘이가 야, 또 이렇게 피해가네. 그러니까 여기서 특정 장르를 하면 뭐 좋은 뭐. 거겠죠. 뭐 영화 장르인 것 같은데. 아, 그것도 보셨군요. 네. 제가 진짜 그래서 제가 눈도 못 맞추고 있었는데. 특정 장르가 뭐였을까? 뭐 이렇게 멜로물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멜로야, 에로야. 모르겠습니다. 한 발 더 나갈 수도 있는데 내가 참고 있습니다. 예, 그냥 오늘 아유. 방송 끝나고 그냥 가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남으세요. 예.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예. 아유, 이게 참. 뭐 고맙습니다. 하여간 뭐 이렇게 언급까지 해주시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음. 언급되는 게 좋습니까? 안 되는 게 좋습니까? 뭐야 어디든 또. 어디든.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특정 장르가 뭔지부터 얘기하고. 그건 뭐 아닙니다. 하여튼 사과의 말씀 제가 뭐 사과까지 다시 뭐 대신 드리겠습니다. 저의-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의 영광이죠. 그런 전 유명한. 조지 클루니입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거기서 왜 안 하는데 도대체 왜?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이 그러면서. 기회주의적인 작태. 자, 천기누설 시작을 하죠. 뭐 말을 어제 바꾸네. 연설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해야죠. 예, 그 얘기 뭐 해야죠. 연설 얘기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음. 저는 딱 그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음. 윤석열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음. 제가 기자라면 저 당연히 질문할 거다. 왜냐하면 신년 때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지 정치할 것 같지 않다라는 뉘앙스로 답변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답변할까 되게 사실 궁금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자 질문 있었고 네. 대통령은 답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좀 피해 나간 상황이 아니었나. 뭐 근데 뭐 대권 주자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론조사는 이런 데 잡히는 거 물론 뭐 1등, 2등 되고 있으니까 계속요. 예. 아무튼 뭐 절제된 발언 얘기는 하더만요. 네. 아무튼 아까 그래서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한테도 이제 질문했더니 객관적 발언이다 그거는.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로 이제 가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현실 얘기를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이 정도밖에 답변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신년 때랑은 완전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신년 때는 그러니까. 아마 정치를 하겠냐라는 뉘앙스로 그때는 현직 총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고 음.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출마하지 말라라고 해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잘했다고 할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이래도 말 못하고 저래도 말 못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기에 가치 평가를 곁들여서 이야기할 수가 없죠. 네. 입장 바꿔서 저라도. 맞습니다. 평가가 들어가면 뭔가 다 그렇죠.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 저는 아니었나 어찌 본다면 싶어요. 어제 그 대통령의 그 윤석열 전 총장 관련 발언은 뭐 본다만 네. 어찌 본다면 딱 뭐 그 정도 아닌가 이런 거 생각이 들던데요. 모범 답안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음. 뭐 이것도 뭐 맥락을 같이 짚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성윤 지검장이 또 기소까지 이제 가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된다면 윤석열 총장하고는 좀 대척점이 있으니까 예. 또 많은 사건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우리 박변 어떻게 전망하시나? 그러면 이상윤 지검장이 자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소되면 어렵습니다. 그죠. 예, 기소가 되면 쉽지 않고요. 김호수 지금 후보자가 가장 중점으로 둔 게 조직 안정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먼저 했어요. 안 했으면 몰라도. 그렇다면 대검 차장 두기도 쉽지 않고요. 법무연수원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리를 이렇게 찍어주시는 아니 찍어주는 거니까? 게 그냥 분류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어. 그럴 가능성이. 근데 거기 가면 없다. 지금 그 한동훈 검사장하고 같이 있게 되는 같이 거예요? 이제 상관이 되는 거죠. 둘이. 네. 상하관계 같이 진천에 지금 그 있거든요. 예. 물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음. 뭐 당장 만약 검찰총장 이제 임명이 되면 인사를 바로 할 거예요. 검사장급 인사 뭐 등은 당연히 바로 따라 하거든요. 붙겠죠. 그거는. 하게 되면 그때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그 전에 수사에 또 박차를 가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알겠습니다. 뭐 털도산 우리 뭐지 대통령 연설을 좀 보셨겠지만 예, 오늘 어떤 그래서 장면 많이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네. 뭐 이제 여권에서 민생이냐 개혁이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연설에서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요 두 가지를 좀 종합을 하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충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는 그 포인트를 거기에 놓고 봤거든요. 당청 관계를 한번 봐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네. 자, 먼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서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뽑았던 핵심 발언이 두 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연설문에는 없고 그 기자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건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정부 하에서 중대한 개혁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네. 다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가닥을 잡았다.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뭐 죽비로 맞은 것 같다 이런 얘기 다 빼고 죽비 얘기도 했었고요.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뭐 맞는 말 같은데 굳이 또 이 두 가지를 뽑은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보선 참패 후에 민주당에서 벌어진 논쟁의 죽은 민생대 개혁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 구도는 아무튼 제가 볼 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민생대 개혁이라고 하니까 예. 왜냐하면 두 발언이 그 각각을 상징하는 사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각각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긍정 평가를 하고 부정 평가를 했다면 네. 방향을 내다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근데 문재인 대통령만의 연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군요. 다른 것하고 이제 곁들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보죠? 자, 먼저 윤호중 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어제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부동산 특위나 반도체 특위를 개편해 나가고 있고 네. 순차적으로 검찰개혁 특위, 언론개혁 특위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얼수무당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4일이었나? 그렇죠. 기자들 앞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무엇보다 조직을 안정시키겠다. 그렇지. 검찰총장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 네. 최우선 순위가 조직 안정이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제가 이제 그 몇 개의 발언을 그러니까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방향이 대충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방향이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그러니까. 와요. 예. 그렇잖아요. 네. 자, 방향이 이렇다면 송영길 그 체제의 민주당과 청와대의 갈등은 없다. 당청 갈등 없음. 오히려 송영길 대표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아, 왜 그러냐면 예. 자 봅시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이제 수위 조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큰 건 다 이뤘으니까 이제 상황 관리, 정리하겠다. 상황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이 윤호중 원내대표 이야기나 김호수 후보자 이야기나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평가나 맥이 다 있어요 대부분. 맥이 똑같다라는 같다고 거예요. 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서 당과 청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거의 없다. 네. 거의 같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부동산 문제를 갖고 한번 예, 봅시다. 그 부분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뭐라고 했냐면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네.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송영길 대표가 대표 경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어요. 아,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뭐냐면 대출 규제 완화해 주겠다. 음흠.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많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네요. 송영길 그러니까 당 대표한테. 송영길 대표는 대표로 선출된 후에 네, 부동산과 백신에만 집중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두 개만 하겠대요. 부동산 백신만 하겠다고. 그렇죠. 다른 지점에서 충돌할 여지도 없고 예. 거기다 그러면 이제 핵심으로 잡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대표가 잡고 있는 부동산 대책의 핵심을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 확인을 해준 거잖아요. 어제. 대출 지원 확대 부분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 개혁을 둘러싼거나 음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나 당과 청관의 이견이 노출이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모양새상으로는 거의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짝짝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되고 있는 갈등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뭐가 맥락이 안 맞네요. 그러면 당청 갈등 전망은 어설픈 소설 아니면 맹랑한 희망인 거죠. 그거. 어설픈 소설이기나
희망이다. 맹랑한 그러니까 희망이다. 어제부로 제가 볼 때는 어허. 어제부로 정리가 되는 게 바로 이 문제다. 뭐냐면 그 이른바 비주류 네. 내지 비문의 어떤 송연결 체제가 들어서면서 자, 그러니까 청와대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까, 네. 갈등 관계를 형성할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기사가 많이 쏟아졌는데 그렇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연설과 어떤 그 당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그냥 뭐 갈등 여지가 별로 없더라. 이 말씀은 갈등 자체가 만약에 뭐 검찰 개혁 더 강하게 하겠다 하면 약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이걸 자, 요거는 확인하고. 좀 확인됐습니다. 어제 연설을 포함해서 지금 청와대하고 당의 어떤 요인들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를 넣읍시다. 뭐죠? 그런다고 잘 되겠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얘기를 좀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청의 구상은 네. 이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 현재의 당청과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전면에 나서기를 대선 주자 간의 역할 분담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또 하시네요. 그렇죠. 네. 근데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곧 대선 국면이면 그렇죠. 당청에서 해야 될 게 있고 미래의 권력자가 해야 될 게 있을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대선 주자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그러니까 주력을 하고 네. 지금의 당청은 현재의 상황 관리를 통해서 아하. 악재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 그렇죠. 이런 식의 역할 분담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동산과 백신이라는 거잖아요. 아. 무슨 얘기냐면 백신의 경우에는 물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더 당기겠다고는 했습니다만 네. 11월까지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다. 만약에 이게 달연사 된다면 대선 직전이죠. 그러면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내지 백신이 악재로 작용할 여지는 확 줄여가면서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생기는 지난번에 거고. 총선 직전에 상당히 백신의 효과를 봤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선이 내년 3월이니까 11월, 12월에 만약에 이게 집단 면역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악재를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고 아주 플러스 요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의 경우 예.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 올해 안에 부동산 모든 문제를 만사를 다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건 그러니까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 대책의 초점 뭡니까? 모난 부분을 쪼아가지고 모난 부분이 튀어나와서 돌뿌리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 아하. 다시 말해서 부동산이 악재로 기능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 쉽게 말하면 걸려 넘어지는 걸 막는 거 그 바로 정도겠네요. 바로 그거죠. 아. 그게 상황 관리 초점이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네.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엄밀하게 놓고 보면 지금 당청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뭡니까? 대출 규제를 푼다. 음흠. 부동산 세제를 완화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음. 근데 이 두 가지 추근이 있잖아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격 안정화의 직방인 약이 아니에요. 그렇죠. 좀 우회적인 것 같은데요. 그건 그러니까 가격 안정화를 직접 끌어내는 요인은 아니고요. 네. 하지만 정치적 돌출 요인이 되는 것을 막는 대책으로는 아주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부동산 대책의 초점은 완전 해결이 아니라 모난 부분을 쪼아갖고 아하. 돌뿌리로 작용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대출 규제하고 세제 완화는 야당에서도 쉽게 어떻게 반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당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 정치적 돌출 요인은 억제를 하면서 찍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어필 요인은 부각을 시켜야 되는 건데 네. 그게 뭐냐면은요. 그게 바로 국토부와 LH의 개혁, 그다음에 투기 근절 대책일 거예요. 이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노영욱 노영욱 후보자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처리 문제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신의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를 개혁해야 하는데 이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누가 있을까 고심하면서 발탁하게 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대통령이 예. 국토부와 LH의 개혁을 직접 언급을 했어요. 이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이게 그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네. 부동산 세제 완화는 개혁이라고 하는 틀에서 묶일 수 있는 대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개혁이라는 틀에서 묶일 수 있는 게 뭐예요? 부수고 다시 세우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 적임자가 노영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LH 국토부는 개혁 대상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난 포인트가 뭐냐면
국민의힘이 그 박준영 그다음에 임혜숙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부적격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렇죠. 노영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과 부적격으로 내부 의견이 갈리다가 네. 원내 지도부가 개입해 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 부적격으로 결론을 했어요. 내렸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뭔지를 여기서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다. 요 부분 쉽게 때문에 무슨 그러나? 이야기냐면 이게 전략적 충돌 지점인 부분들도 있다. 아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제기하면서 뭐 당청의 구상은 알겠고 잘 될까? 여기에 물음표를 찍었는데요. 네. 이런 거잖아요. 자, 한편으로는 제어하고 한편으로는 부각시킨다. 그러니까 제어와 부각을 동시에 써 그래서 먹는다는 동시한다. 거네요. 이 부동산 전략은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기획 단계라는 거죠. 음. 문제는 이게 실행 단계에서 결과를 그대로 낼 거다라고 지금 단정하기가 어렵다. 네. 왜냐하면 엄밀하게 놓고 보면은요, 이 전략은 보선 전에 보궐선거 전에 여권이 취했던 접근법이에요. 제가 이 청기노설 자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바가 있었어요. 네. 뭐냐면 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서의 긍정평가 요인과 부정평가 요인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결국 두 개다. 그때 윤석열 요인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것도 있지만 후순위였다. 밑에 있고 중요한 것은 코로나하고 부동산 두 개다. 두 개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보궐선거의 구도는 문재인 대 야권 후보의 구도가 될 텐데 네. 문재인이라고 하는 요인에서 긍정 요인을 그러니까 더 키우기 위해서는 코로나에 있어서 진정 상황을 끌어내고 문제는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들어가는 것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흘러갔었고 박영선 장관이 장관직을 그만두고 후보로 나오면서 거의 지지율이 쭉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여권의 어떤 이 기획이 그대로 지금 들어맞고 있는 거라고 봤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제어와 부각 전략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거죠. 거기서 뭐가 터졌습니까? LH 터졌잖아요. LH가 터진 거죠. 말짱 뭐 그냥 LH가 터질 거라고 누구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거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던 뭐 악재였죠, 여권 바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기획 따로 그러니까 결과 따로인 경우가 현실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기획이라는 게 참 제어도 하고 부각도 하고 그 잘 기획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터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청이 지금 그 기획하고 있는 바는 그건 공동 기획이다. 당 따로 청 따로가 아니라 당청의 공동 기획으로 지금 어떻게 대선까지 상황 관리를 해 들어가고자 하는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림이 이제 대충 확인이 된다. 아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이 기획이 먹힐 거다 안 먹힐 거다라는 얘기는 저는 지금 못 드리겠다. 그렇죠. 지금 그건 알 수 못 드리겠지만 없죠. 지금 당청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 말씀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지난 보선 직전의 모습처럼 가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부동산과 지금 백신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보궐선거 참패 후에 민주당 안에서 그러니까 불거졌던 논란의 민생과 개혁이라는 쪽에서 민생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굳이 말하면 민생 영역이 굳이 말하면 자, 그러면 개혁 영역은 자, 어떻게? 언론하고 검찰 개혁이 바로 그거죠. 민주당이 계속 안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그거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야 될 게 그거죠. 짚어보죠. 그러면 그 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제가 볼 때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한다면 지금 당청의 이 문제는 가두리 전략 같다. 가두리 전략이요? 그 가두리 양시장 아시죠? 가봤죠. 가두리 양식장. 그죠? 가둬놓고 말 그대로 가두리 전략이다. 뭐냐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상태로 가둬버려 가지고 가둬놨다. 그러니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가둬버려 가지고 지지층의 반발을 제어를 하면서 동시에 반대 측의 공격 또한 예방하는 전략으로 아마 나올 것 뭐 같아요. 이런 거 참 가두리 이런 얘기는 뭐 어디도 들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가두리 전략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 얘기도 못하게 하고 밖에서도 반박도 못하게 하고 이런 무슨 얘기냐면 좋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 시원하죠. 그러니까 네. 일도 양당 확 칼로 무브를 쫙 잘라버리면 얼마나 그 상황 인식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네. 이렇게 되는구나. 딱 명확히 이제 딱 인식을 심어주니까 따라서 인식이 명확하니까 그 다음에 대응도 명확해지는 그렇죠. 거죠. 근데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도대체. 이게 개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개혁인 듯 아닌 듯 이렇게 이게 죽이야 밥이야.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걸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떠먹어야 돼,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돼. 그 고민부터 시작된다는가요? 바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두리 관리하는 거예요. 가두리 전략. 예. 이렇게 관리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차기 대선 주제가 공을 넘기고 대선 공약으로 처리하겠다라고 갈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요거 갖고 있다가 차기 권력 후보자가 이걸 갖고 완성을 하겠다 아니면 뭘 하겠다 예. 어떻게 하겠다 그 사람한테
넘겨주겠다는 거네요. 잘 봐요. 어제 저희가 윤호중 원내대표하고 예. 인터뷰를 할 때 아까도 이제 잠깐 인용을 했던 거 있잖아요. 자, 부동산 특위, 반도체 특위, 네, 그 다음으로 검찰개혁 특위, 언론개혁 특위를 이야기를 했어요. 네, 후순위예요. 그렇죠? 후순위잖아요. 후순위. 그러면 자, 그 후순위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 거냐? 자, 우리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우리 포기 안 했어요. 네. 자, 지금부터 당내 공론화 과정에 들어갈 겁니다. 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안이 도출이 되면 추진할게요. 음흠. 지지층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근데 문제는 공론화 과정이 일주일 만에 끝나냐, 네. 한 달 만에 끝나냐, 석 달 만에 끝나냐. 아니, 그러니까 한번 제가 기억을 그러니까 더듬어 드릴까요? 예. 보선 전에 이른바 뭐 검수완박이니 뭐냐면서 검찰개혁 시즌 2 하면서 깔끔한 느낌. 중대범죄 수사청했을 때 저희도 여러 번 인터뷰했는데 예. 이미 안은 다 마련됐다. 네. 성안 단계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검찰개혁 특위를 또 왜 만듭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때 그냥 법안 내면 됩니다. 그 특위가 그러니까요. 그 그 통해서. 이야기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특위를 통한 공론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거죠. 가두리 전략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그렇죠. 게 우리 결국은 머털도사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그러니까 반발이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가둬버림으로써 관리에 들어가는 아, 이런 걸로 이제 나올 거라는 거는 보고요. 저는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아마 그 당청이 힘줘서 추진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저도 뭐 솔직히 말해서 지금 김용민 최고가 뭐 이제 한다고 하지만 김용민 최고 말고는 목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뭐 예, 그건 그러니까 개인적 목소리일 그쵸. 뿐이지 당청 당체 같이 차원에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조금 어려워 보인다. 지도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최우선 순위로 힘줘서 추진할 가능성은 솔직히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중간 결론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뭐죠? 어떤 변수가 있냐면 예. 계기적인 변수인데 아하. 비껴갈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예요. KBS, MBC KBS, 말하는 MBC, 겁니까? 뭐 EBS. 예. 왜 예. 그러냐면 자 이거는 그냥 그런 백지 상태라고 한다면 아 이것도 그러면 저희가 한번 그 언론개혁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공론화 과정 거친 다음에 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라는 얘기를 못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첫째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방송계 이런 데서 왜 공약 안 지키고 있느냐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 묵묵부답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말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예. 8월이 되면은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재구성돼야 돼요. 바뀔 수 있겠네요. 8월에. 구조가. 그다음에 9월이 되면은 KBS하고 EBS 이사회 임기가 끝나요. 또 그러면 재구성해야 되겠죠. 좋든 싫든 어허. MBC, KBS, EBS 공영방송 모두 지금 이사진이 재편이 돼야 돼요. 다 바뀌어야 계기적으로. 된다. 바뀌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때 어. 그러면 현재의 체제로 그냥 어떤 그 이사진을 구성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얘기는 당연히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하고 싶어도 이건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번 이걸 역순으로 따져봅시다. 이제 아하. 가장 빠른 게 MBC니까. MBC 곧 방문진 바뀌니까. 8월에 방문진을 바꿔야 된다면 만약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만약에 그 개편할 생각이 있다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8월인데 시간이 조금 쫓기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아무리 그 늦춰서 5말 6초가 되면은 이거는 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때 개정을 해서 그 세법 체제에서 이제 그 방문진 어떤 그 뭐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구성 절차가 그렇죠. 개시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건 코앞이거든요. 저는 자, 만만치 그러면 않습니다. 지금 해도 될 똥말똥이. 바로 여기서 그럼 코앞이기 때문에 예. 이 코앞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시기적인 판단을 딱 내려놓고 예. 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저희와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 앞으로 언론개혁 특위를 꾸려서 공론화 해보겠습니다라는 얘기로 한번 두 개를 매치시켜보세요. 매치가 됩니까? 안 되죠. 특위로 안 될 일이 아니에요. 안 지금 되죠. 같으면 법안 빨리 통과하는데 가야 안 되는데 되죠. 특위 만들면 공론화하고 공청회 이런 거 하다 보면 8월은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 지금 야당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대충 이미 나오고 있지 예.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네. 뭐 말은 무성했으나 민생이냐 개혁이냐 말은 무성했으나 이미 가닥은 이미 잡혀 있었고 어제부로 확실하게 확인이 됐다. 결국 이렇게. 언론하고 검찰 예. 개혁 자체가 가두리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아하. 결국은 그렇게 본다면 부동산과 백신 네. 여기에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송영길 대표만의 생각도 아니고 청와대의 생각이기도 하다. 네. 그다음에 근데 이 올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관리다. 그것도 관리다. 개혁적 차원의 접근이기보다는 관리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총정리를 좀 해주세요. 지금 당청의 기준은 뭐냐면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최소화 전략이다. 최소화 전략. 예. 무슨 얘기냐면 갈등의 최소화, 갈등을 최소로 줄이고 리스크의 최소화. 위험 부담을 최소 줄이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대선 주자가 이제 전면에 났을 때까지의 당청의 국정, 의정 운영 기조일 것이다. 안정적으로 이 말씀을 갈 것이다. 드리는 겁니다. 분석이 이런 분석을 이렇게 한 20분, 30분 만에 딱 정리가 될 수 있는 게 놀랍습니다. 특정 장르라면서 예, 아니에요. 그 얘기 좀 그만하시고요. 한 달간 부려먹어. 그 얘기 그만하시고요. 네. 어쨌든 당청의 전략은 정해진 듯하다. 예, 최소화 전략, 리스크하고 갈등을 최소화해서 그렇죠. 결국은 다음 대선까지 유지할 것이다라고 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장순희님이 박변님 오늘 옥상에서 한 방 맞겠어요. 따라와. 근데 MBC 옥상문 열려 있나? 닫아놨을 것 같은데. 네. 자, 진여올님 문재인 대통령 기자들의 여러 질문에 각오하고 답변하신 듯 아마 각오도 했지만 많이 좀 문제될 거를 줄이려고 했던 답변이 아닌가. 아니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자리가 있으면 예상 질문이 나오고 하죠. 예상 질문할 때는 예상 답변을 다 준비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그 상식일 거고. 그다음 어제 기자들이 했던 질문은 예상 가능한 질문 수준이었고요. 딱 그 정도 그냥 저 정도 저도 얘기를 하지만 질문 꼭 들어올 질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준비된 질문이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면 내부에서 정리된 이야기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맞습니다. 있는 거죠. 글 많이 주시는 분 중에 커피체리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 검찰개혁 의지가 없고 현 상황 관리만 하겠다는 거네 하고 눈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이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지명 과정에서 그러면 민주당이 되거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되거나 청와대가 되거나 네. 그러니까 사전 교감 내지 소통이 전혀 없었을까요? 만약에 일정하게 있었다라고 친다면 그렇죠. 근데 그 결과로서 최우선순위로 조직 안정을 두겠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김호수 개인의 생각일까? 혼자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도 한번 그 접근에 들어간다면 이제 대충 각이 나오지 않느냐. 검찰 개혁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채찍질을 했을 때 좋은 정답이 날지 아마 그런 고민들은 집권 세력이라면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를 네. 떠나서 그냥 아마 이럴 분석을 것이다, 하는 거니까요. 이럴 것이다라고 네, 한 번씩 분석을 이제 하는 상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네. 네,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그 CCBB 옳고 그름은 한번 여러분들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안드레센 TV님도 칼자루 지어주면 쓸 줄 알아야지 의휴 근두운님도 안정지향도 못마땅하다라는 말씀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보는 어떤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포인트 웨이브님이 네. 부동산 그래서 뽑은 게 김진표입니까? 포기한 거라 봅니다라고 주시는데 이제 부동산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이 됐다는 김진표 거잖아요. 의원이 위원장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진표 의원의 어떤 개인적 성향 사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와 LH의 개혁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그 노영욱 후보자의 능력을 언급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노영욱 후보자가 어디 출신입니까? 기재부 출신이죠. 기재부 관료들이 지금. 김진표 그러면 특위위원장은 어디 출신입니까? 기재부예요. 기재부 장관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 기재부 라인의 어떤 그 부동산을 대하는 기본 성향,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가져가는 국토부의 개혁이라고 하는 게 LH의 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일까? 사실 이것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강도가 셀까? 저는 솔직히 별로 강도가 셀 거라고 사실은 별로 전망할 근거도 솔직히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들은 이제 개인적 의견이긴 한데 개혁이 조금 많이 약해요. 아주 관료화된 조직 중에 하나가 기재부 쪽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명진님이 입만 열면 개혁, 행동은 협치. 엄중. 네. 조세아님, 종배 형님 청와대로 어떻게 가실 생각 있으십니까? 일본 가야지. 책략가. 또 왜 그러세요? 일본 가야지 나와. 일본 가서 5번째 그 얘기를 하시네. 청와대 책략가로. 나 청장로 좋아. 네. 죄송합니다. 예. 아니 죄송할 거 없대. 재밌게 봤대요.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또 다시가 또 얘기할 거예요. 제작진에게 계속 물어보더라고 눈치 보면서. 뭐라고?
그 김정배 그 진행자님. 뭐 나 농담 아니라고 다 보고 있고 계속 얘기하는데 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같이 얘기할 거예요. 좋아. 참. 아유 홍보해 주는 건데 이왕이면 그 밑에 시선 좀 이렇게 좀 달아달라고 그래. 알겠습니다. 이 방송에 짤짤이 쉬라고 했잖아. 알겠습니다. 달겠습니다. 뭐 다 당연히 달아야죠. 한번 당연히 봅시다. 달아야죠. 네. 자, 많은 분들 글 주고 있는데요. 다들 좀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말들이 좀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뭐 모털도사가 그 개혁을 반대하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정 방향에 대해서 짚어주신 거니까 또 뭐 100% 다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지켜봐야 될 부분 네, 같아요. 물론입니다. 지금 포인트 자체가 어디였냐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JB의 J가 일본이었어요. 재팬. 저팬 보이. 죄송합니다. 아니 이 인간이 정말 죄송해요. 진짜 죄송하다고요. 아니, 댓글이 왔길래 읽어주는 차원에서 했던 그래, 겁니다. 그래. 네. 자, 다들 뭐 종배님 청와대로 갑시다 말을 되게 많긴 하네요. 거기 뭐 일본 간다니까 무슨 소리야. 알겠습니다. 자, 천기누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사법농담 내가 시간에 할 얘기가 많을 것 할 게 같아. 되게 많아요. 공수처 1호 사건도 진짜 그 얘기 아까 충격. 잠깐 저기 JB 저도 타임즈에 들었었는데 그 어떻게 조희연 특별채용이 어떻게 1호가 됐을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뭐 내일 아마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은 아예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왜 쉽게 하나 하면 싶어요. 그러면 공수처가 저기 짱 보고 간 보기 한다라고 친다면 만약에 그런 식의 해석이 성립이 된다면 공수처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걸 하면 정무감각 더 얘기를 뭐 하여튼 내일 공수처 뭐 이성윤 지검장 또 지금 기소 사건들이 울산 사건 기소면 많은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들을 사법농담 시간에서 천하람 변호사하고 지난번에 우리 제목을 좀 잘 달았는지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좀 많은 좀 진지한 또 얘기들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홍보 그냥 직방으로 되네요. 좋습니다. 내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더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개봉 박두야.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천기누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